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가 몰빵한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2025년 세계 1위 됩니다. 2025년에 트럼프가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트럼프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2차 전지 자율주행 이외에 테슬라 관련된 모든 기업을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자료집 전부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디에 과연 집중할까 또는 어디에 집중을 했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과거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9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해 5G를 넘어 6G로 빨리 업그레이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6G가 안 나왔는데 이거를 2019년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집권 당시에. 미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패권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5G의 첨단 기술 산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상 말로만 하면은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멘트는 세게 할 수 있겠지만 행동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엄청난 행동을 했죠. 2019년 5월 미국은 화웨이와 계열사 70곳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렸으며 미국 기업들은 특별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수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로만 얘기했던 화웨이 제재가 트럼프가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선통신 장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들어가고 실제 화웨이가 아예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트럼프는 무선통신 산업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웨이 제재를 하고 중국을 싹 다 걷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웨이라든가 중국의 무선통신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많이 쓰지만 뭐 국내라든가 미국에서는 다들 안 쓰고 있죠. 그때 다 걷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화웨이 제재도 너무 무선통신, 이 통신장비 산업의 진심이다 보니까 걷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2025년도 무선통신의 해다. 정확히 말하면 통신장비의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적의 전망치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냐? 그러니까 통신장비 사이클을 한번 보셔야 돼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5G 상용화 전후로, 그러니까 18년에 표준화를 받고 18년 말부터 19년까지 상용화를 시작을 하죠. 통신장비 업체들은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세가 쭉 이어진 거죠. 2019년 이후 5G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 뭐 OE솔루션이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많았죠. 2020년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8조 원을 수주하며 통신장비 업체가 전반적으로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뭐 많이 오르는 기업들은 3배, 4배도 성장을 했었죠. 실적이 그만큼 많이 났으니까. 더딘 후속 투자,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 2020년 2분기 이후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크게 오른 이후에 우하향이 나온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을 하고 5G에 대한 확장세가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초반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이 빠지면서 같이 밀린 겁니다. 왜 초반에 투자를 몰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 갈수록 투자가 줄겠죠. 그래서 2024년 대부분 최저점을 찍는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꺾이던 애들이 2년, 3년 거쳐서 24년까지 주가가 저점을 찍습니다. 왜? 이 5G에 관련 투자가 이미 진행이 다 끝났고 성숙했고 그다음에 둔화까지 진행을 하는 시기까지 거쳤고요. 이제는 뭐다? 이 5G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게 없으면 얘네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끌어올리지? 얘네들을 뭘로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면은 이번 통신장비 사이클입니다. 미국의 5G 면적의 커버리지는 LTE 대비 현저히 낮으며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죠. AT&T와 버라이즌 통신사의 5G 커버리지 현황을 보면 10에서 30%.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5G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커버리지 자체가 정말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커버리지를 넓히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오픈랜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에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오픈랜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오픈랜 도입이 돼야 프론트홀, 프론트홀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랜 안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거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프론트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입이 돼야 그 다음 국내 기업들의 프론트홀이라든가 그 다음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랜을 주도하는 기업, 대장 기업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오픈랜을 주도해주면 그 뒤따라서 국내 장비 기업들이 뒤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랜은 개방형 무선 접속망으로 다양한 공급 업체가 개발한 장비 간의 상호 운용성을 실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자기가 개발한 장비끼리만 폐쇄적으로 랜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기가 개발한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장비들이 다 이제는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형으로 랜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매해야 했다면 이제는 오픈랜 설치 이후 다양한 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취사 선택해서 사용해도 랜 연결이 다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커버리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 이 오픈랜이 언제부터 도입이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G,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그 5G에 대한 그리고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제일 중요한 오픈랜을 에릭슨이 2025년부터 내가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5G 어드밴스드 이게 제가 뭐라 했죠? 5.5G라고 했습니다. 5.5G가 뭐예요? 5G보다 빠른 건데 이게 6G로 가기 위한 과도기다라고 얘기했죠. 자, 에릭슨의 5G 어드밴스드 제품은 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랜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랜이 뭔데? 신규 제품군은 2024년 3분기와 2025년 1분기 사이에 출시 예정이다. 그러니까 2025년 초까지 늦어도 출시한다는 거죠. 뭐를? 오픈랜과 클라우드랜의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에릭슨이 오픈랜을 쓸 수 있게끔 출시를 2025년 초반에 오픈을 하는구나. 그래서 에릭슨의 5.5G, 그러니까 6G를 가기 위한 5G 어드밴스드의 개선된 기능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수익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결론은 에릭슨이 2025년 1분기부터 오픈랜 상용화를 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서 오픈랜이 진행이 돼야 국내 기업들이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한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오픈랜이 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죠. 기존의 랜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죠. 우리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계 장비와 소프트웨어 모두 특정 제조업체의 장비를 사용해 구성을 했습니다. 오픈랜은
다양한 제조업체의 네트워크 장비를 혼합해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랜은 네트워크 자체를 가상화해서 통신 장비에 무관하게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도록 가상화 기지국을 구축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를 뭘 쓰든 간에 랜이 오픈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이미 오픈랜 상용화 단계에 이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실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미 미국은 내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T는 2026년까지 무선망의 70% 이상을 오픈랜으로 전환한다라고 이미 목표를 밝혔고요. 누구랑 합니까 이거를? 에릭슨이랑 손잡고 합니다. 버라이즌도 가상화 기지국을 15,000개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은 이 통신 장비 그리고 무선 통신의 이 시장이 크게 바뀌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클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고 사이클에 좀 이 많이 바닥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미국 오픈랜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디 있냐? 이거를 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HFR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HF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 과거에 통신 장비가 성장한다, 올라간다 할 때 상승이 크게 나왔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HFR은 2021년에서 2022년도 아까 전에 오픈랜을 2026년도까지 70% 깔겠다는 그 AT&T의 프론트홀을 단독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주를 하는 그 프론트홀을 이미 과거에 납품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10% 내외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에릭슨의 오픈랜 도입이 시작이 된다면 내년 1분기죠. 곧바로 HFR의 프론트홀 수주도 따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죠. 왜? 에릭슨의 오픈랜을 누구랑 손잡고 있다고? AT&T랑 손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의 망 사이즈는 국내 6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5G의 경우에는 고주파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LTE 시장 사이즈 대비 한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 실적 흑자 전환 및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도 보시면 2019년도에서 20년도 살짝 꺾였다가 파박 올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꺾이는 느낌이 23, 24에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25년도에 보시면 매출액이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업이익은 사실 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160억까지 때리다가 올해 내년에 25년도에 영업이익이 다시 240억으로 240억이면 얼마입니까? 최고치보다도 많이 난 겁니다. 사실 가장 많이 났을 때보다도 높게 나올 거로 전망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쭉쭉 실적이 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240억, 480억 기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꺾이던 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좀 회복이 될 걸로 전망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HFR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솔리드랑 이노와이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통신 장비 구조상 전체적으로 추세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솔리드가 24년에 오픈랜 무선 장치의 국내 기업 1호로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U 플러스가 국내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이노와이어스와 손잡고 오픈랜 시험 검증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랜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신호가 잘 되나 안 되나, 연동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인가를 검증하는 장비인 거죠. 누가? 이노 와이어리스가. 그래서 오픈랜을 구성하는 ORU 코어망 장비 간 네트워크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호환성을 검증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네트워크라든가 장비가 다양해요. 근데 전체가 호환이 잘 되나 안 되나를 체크하는 장비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동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연동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HFR 이미 반등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2019년도 상승이 뭐 이 당시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비하면은 지금도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림목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밀리게 되면은 그 구간에 관심 갖는 걸로 하고요. 저는 11,500원 라인 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여기에 HFR은 11,500원부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 와이어리스는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노 와이어리스는 지금도 긍정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움직였죠. 좀 반등세가 좀 나아졌는데, 솔리드도 실적 성장세라든가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구간 나쁘지가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00원 부근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솔리드는 5,000원부터 5,000원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년에 통신장비 산업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실제 트럼프도 진심을 다하는 게 통신장비였다. 그 당시에 화웨이 제재하고 5G를 넘어서 6G를 미국이 먹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트럼프가 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혹시 그 테슬라 산업 관련된 관련주 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테슬라,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까지도 자료집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0일, 11일, 10일, 9일, 6일, 5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장전에 국내 이슈, 해외 이슈 여기서 보시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성장해 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